안녕하세요. 설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도 많이 드시고, 나이도 한 살 드시고,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성 어떤 날이 왔을 때 뭔가 새로 시작되는 것 같고, 새로운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해가 바뀐다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다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음식도 만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집안에 어떤 모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게 특히 농경사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부터 진짜 경진년 2월 4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자,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더 해봅시다. 오늘은 98회 샤워 소리에 귀가 번쩍. 샤워 소리에 귀가 번쩍. 이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이제 목욕 장면을 생각하면서 귀가 번쩍 뜨인다. 이게 바로 목욕의 개념이 사람 나이로 치면 사춘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는 샤워 소리만 나도 어떻게 돼? 자꾸 귀가 샤워실 쪽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이성이 어떤 눈을 뜰 때이고 눈을 떠서 한참 그게 굉장히 궁금할 때죠. 그게 목욕의 상태입니다. 목욕. 그래서 에너지가 12점 만점에 9점에서 7.5 이렇게 다운된다는 건 뭔가 집중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실제로 공부에 지장이 많은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 안 돼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태가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나이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 공부할 시기에 이성 관심이 많아서 시행착오도 겪는 게 이 목욕의 단계, 목욕 단계. 12운성의 명칭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죠. 어차피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계속 하지만 이렇게 큰 명절을 겪고 나면은 또 이렇게 싹 잊어먹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에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그래서 12운성의 명칭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습 한번 합시다. 장생,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돼? 첫 직장을 갖는 거죠. 관대라는 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모자를 쓰고 허리띠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유니폼이죠. 유니폼. 제복을 입는 상태.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걸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가의 녹을 먹는 시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또 어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할 때 이때죠. 그 다음에 이 제왕이라는 거는 이러한 삶에서 이런 기운이 가장 피크에 이른 상태죠. 자, 우리가 나이로 치면 한 50대 정도, 50대. 그러니까 50대가 되면은 직장 생활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이사까지는 어렵고, 이사는 보통 우리가 직장의 별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까지는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현실성 있게 얘기하면 여기가 부장 자리입니다. 부장 50대쯤 부장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부장님쯤 되면은 뒷짐지고 먼 산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왜 이 정상에 올라와서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요. 이 상태가. 그래서 이 제왕 자리는 등산으로 치면 정상에 도달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산길만 남았죠.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자, 요런 뜻이죠. 그래서, 자, 묶어서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는 요절에서 태양에 묻힌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목욕자리예요, 목욕자리. 예, 태어나서 막 이제, 아랫도리 벗고 돌아다니면서 서서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요때가 목욕 단계입니다.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다. 그런데 이때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풍류, 어떤 유행 따라가는 거, 이성교제,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어떤 시절이죠.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시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공부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불평불만, 하극상, 쑥덕쑥덕 이게 뭔가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변덕심이 많고 끈기 부족, 또 바로 실증낸다. 그러니까 뭐가 안정이 안 된 시기예요, 이게. 요 목욕 시기가.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인을 의식하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서너 번씩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3번 하고 거울은 끼고 다니고. 어느 시간에 공부를 해요? 책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끼고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고는 좀 멀겠죠? 그래서 목욕은 이게 반복을 의미하는 거거든.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자, 이 반복이란 의미가 12신살, 이건 12운성이에요. 12신살에서 화개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개살. 화개는 반복해서 뭔가 행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학생사주에 화개운이 오던 사주의 화개살이 좀 중중하면은 뭔가 반복해서 다시 할 수 있는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학교를 제때 못 가고 재수나 삼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뭔가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뭘 이렇게 이 대가를 거둬들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망상, 허영심, 외환외빈, 경거망동 이런 행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지갑은 비어있는데 카운터 앞에 먼저 서는 사람들 있죠. 그 허영심,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체면 이런 것도 다 이 목욕 이 시기에 요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자를 만나면 목욕이에요. 갑이 자를 만나면. 12운성의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갑은 해에서 출발하죠. 해. 묘, 미, 요렇게. 그죠? 그럼 해에서 출발해서 장생이 이제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갑인 경우는 요 자가 여기죠. 목욕자리, 해자. 갑목의 목욕자리는 자. 을목은 살을 깔고 앉아있으면 요거는 어떻게 해요? 목욕지에 있다는 거예요. 경금은 오. 자, 을목은 오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요건 이제 반대, 그러니까 오사진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오사진, 묘인축, 자해설, 유신미. 경금은 사에서 출발하죠. 사, 오, 요것이 목욕. 신금은 자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자, 해, 술. 자, 해가 요게 목욕자리.
이것이 장생자리. 장생. 그래서 갑이 자를 만나면, 갑이 자를 깔고 앉아 있으면 이건 목욕자리에 있다. 이 대체적으로 이 목욕자리를 깔고 있으면 관능적이고 이성적인 거. 이 바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목욕한다는 개념이 뭔가 귀가 번쩍 뜨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이성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성과 만나고 싶은 마음. 자, 그런 것이 바로 목욕이에요, 목욕. 사람이, 왜 목욕을 한다는 게 바로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거 연상을 보통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해를 만났을 때, 경금이 오를 만났을 때, 을목이 살을 만났을 때, 갑목이 자를 만났을 때, 이게 목욕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주를 분석할 때 대체적으로 목욕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 어떤 집중이 안 되고 이성적인 어떤 관심이 많다. 그게 막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섹슈얼한 어떤 그런 거, 성적인 어떤 욕망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사주를 한번 보면은 이게 여자 사주인데요. 을해년, 기축년, 갑자월, 경우시에 태어난 사주. 여기서 자, 이 어릴 때 이 부모하고 이혼한 사주, 여자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혼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런데 참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이혼하잖아요. 그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 또 이성을 만나요. 일찍 이성을 만나서 경솔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성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목욕에 해당되는 그 시기쯤에 만나니까, 일찍 만나는가 어떻게 돼요? 그건 어떤 육체적인 접촉 이런 거, 성적인 거, 그런 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만남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동거를 시작해서 또 혼인신고를 또 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이 친구도 그런 친구인데,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자 이제 구타가 심하고, 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싸우게 되고, 이제 그런 사주 유형인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끼가 많고 애교성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도화가 발달되면은요, 좀 애교가 강하죠. 이렇게 도화가 충이 되면서 도화성이 아주 극도로 어떻게 돼요? 그 도화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이 도라는 게 옛날에는 아주 안 좋은 느낌으로 썼어요. 끼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끼가 바람하고 이퀄 개념이에요. 바람. 근데 현대에서 뭡니까? 이게 달란트거든요. 달란트. 재주. 즉, 이 도화라는 거는 내가 대중 앞에서 혹은 친구 앞에서, 우리 모임 앞에서 어떤 친구 학교에서 뭐 응원 단장을 한다든지, 소풍 가서 뭐 사회를 본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남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이 도화입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드러내고 뽐내고 뭔가 자기의 숨어있는 열정 이런 걸 발산하는 거야, 이게 도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성 친구의 접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도화가 많으면 홍등가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즉 밤무대에 설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거예요. 홍등가는 아시죠?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하는 거. 붉은 불 아래서 이성을 유혹하면서 자기의 끼를 발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인도 많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이제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많이, 연예인 쪽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도화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화끼가 많다 보니까 애교성도 많아요. 끼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충이 돼버리죠. 자식 자리하고. 이렇게 되면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이 상태는. 그래서 이 안 좋다는 거는 이 자식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관하고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에도 충이 되고요. 천간에도 이게 이 충 개념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갑경, 충. 이런 경우는 이 주인공이 즉 경금한테 한 대 얻어맞은 나무기 때문에 잘려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근데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혼할 어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도 이렇게 충이 돼버리면 자식하고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자, 이 사주는 이제 식신과 이 관성이 있으니까 자식과 남편 자리가 깨졌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온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혼했다고 보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이 물상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해자축에서 수국을 이뤘죠. 물이 엄청 강하죠. 이렇게 될 경우는 이 불도 꺼졌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 재니까, 요 자리가 이 기토가 습기를 머물고 있는 토인데 이 물구덩이에 빠져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존재가 인연이 약하죠. 인성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또 어머니하고 또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부모하고의 어떤 인연이 약하게 태어났다. 부모의 인연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다 보니까 자,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야 되는데 특히 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커서 불안하게 살아요, 항상.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떤 그냥 즉흥적으로 보상심리 비슷하게 어떻게 돼? 나는 그렇게 안 살 것처럼 얘기하면서 일찍 또 이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요, 결혼해서 특히 여자들은 일찍 결혼을 해버려요. 그게 반복이 되죠. 남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 그러면 본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한테 잘할 것처럼 되지만 똑같이 애들을 구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때 사주만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 뭐 한 40% 이렇게 가정하면요. 환경이 한 35% 정도. 그 다음에 본인의 의지가 한 25% 정도. 이 정도 포지션을 갖는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사주로 다 모든 게 이걸 딱 봐서 이 여자는 반드시 뭐 이혼하는 사주다. 아니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는 사주다.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봐야 돼.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현재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사주를 알면은 어떻게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98회 샤워 소리에 귀가 번쩍, 이 목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목욕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성적인 관심이 많을 때고 뭔가 세상과 어떤 모든 일어난 거에서 내 스스로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뭔가 꾸준하게 해나갈 수 없는 시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목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명절을 잘 보내셨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 좀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 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샘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